시집온 며느리가 30년 된 시간장 항아리어리를 버리자 시어머나 복수 결심 3편. 아침마다 부엌은 낯설게 느껴졌다. 새로 산 간장병이 선반 위에 줄지어 있었고 그 병들은 반짝였지만 내겐 차갑고 비어 보였다. 나는 무심코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았다. 깔끔했지만 공허했다. 거기에는 세월이 없었다. 거기에는 내 땀이 없었다. 어머니, 이제 이게 훨씬 위생적이에요. 며느리의 말은 여전히 내 가슴을 베었다. 나는 말없이 병을 내려놓고 부엌을 나왔다. 부엌의 그림자가 내 어깨를 눌렀다. 남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는 분명 내 편에 섰을 것이다. 간장은 그냥 음식이 아니지. 그건 내 어머니의 손맛이고 내 집안의 뿌리야.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홀로 남아야 했고 홀로 분노를 삼켜야 했다. 남편의 부재가 내 상처를 더 깊게 했다. 이웃들이 가끔 장독대 없는 마당을 보고 물었다. 간장독이 어디 갔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파편을 모아 작은 상자에 넣어두었다. 그 상자는 내 비밀의 무덤이자 내 세월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나는 그 상자를 깊이 숨겨두었다. 마치 내가 파편을 지키는 노인처럼 내 삶 전체가 그 작은 상자에 매달려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며느리의 생일이 다시 돌아왔다. 나는 손주가 부탁하는 바람에 억지로 생일상을 차렸다. 밥상 위에 국을 올리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작년 이맘때는 네가 내 미역국을 먹으며 웃었지. 그리고 한 달 뒤 내 세월을 부쉈지. 며느리는 여전히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갑게 다가왔다. 나는 웃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대들보를 올려다보았다. 손에는 더 이상 망치가 없었다. 대신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내 분노를 걷어주소서. 그러나 내 세월을 잊게 하지 마소서. 복수 대신 침묵을 택한 내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조금은 가벼워졌다. 대들보는 묵묵히 서 있었다. 마치 나의 침묵을 받아주는 듯했다. 나는 아직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정말 며느리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시대가 나를 버린 걸까? 혹은 내가 변하지 못한 걸까? 그 질문에 답은 없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품고 사는 것이 내 남은 생의 숙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년의 하루는 느리게 흐르지만 그 느림 속에 무거움이 있었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과거를 불러냈다. 시간장을 만들던 내 젊은 날, 아이들이 젓가락으로 밥을 퍼먹으며 웃던 순간 남편이 땀에 젖은 얼굴로 돌아와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 하던 그 목소리. 그 기억들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나를 올가매는 쇠사슬이기도 했다. 과거는 나를 지탱하면서도 현재를 짓누르는 짐이 되고 있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다.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을 관리하고 나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서 나는 거리를 느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시간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미래를 향해 달렸고 나는 과거에 매달려 있었다. 그 사이에 지금은 공허했다. 이웃집에서는 여전히 장독대를 지키는 이가 있었다. 나는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발걸음이 느려졌다. 햇볕에 반짝이는 항아리들이 내게 손짓하는 듯했다. 그러나 내 집에는 그 항아리가 없었다. 그 빈자리는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내 세월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자책은 날마다 깊어졌다. 손주가 어느 날 물었다. 할머니, 왜 우리 집에는 간장 항아리가 없어요? 나는 대답을 잃었다. 그 아이에게 뭐라 말해야 했을까? 네 어머니가 버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세상이 변했다라고 말하기에도 목이 메었다. 나는 다만 아이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나는 여전히 흔들렸다. 대들보를 바라보면 손끝이 떨렸고 망치를 준 기억이 되살아났다. 이 집을 무너뜨리면 내 세월을 짓밟은 죄를 알겠지. 그러나 손주의 웃음, 아들의 눈빛, 남편의 기억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끝내 그 선을 넘지 못했다. 세월은 나를 단련시켰다. 복수는 나를 삼키지 못했고 사랑은 나를 붙잡아 주었다. 나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진정한 복수는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세월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나를 지우려는 세상에 대한 가장 큰 저항이라는 것을. 아침 햇살이 부엌창을 비추면 나는 먼저 장독대가 있던 마당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이제 그 자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품고 있지 않았다. 빈 흙바닥 위로 풀잎만 흔들렸다. 나는 부엌에 앉아 며느리가 차려놓은 국을 떠먹었다. 깨끗했지만 밋밋한 맛. 내 혀끝은 여전히 30년 묵은 간장의 향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돌아오지 않았다. 내 마음속 장독대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거기에는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시간장 항아리는 언제나 중심에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장독대를 떠올렸다. 햇살을 받으며 따뜻하게 익어가던 간장, 봄비가 내려 항아리 뚜껑을 적실 때의 소리, 그리고 아이들이 뛰놀던 풍경.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만 살아있었다. 현실의 마당은 텅 비었지만 내 마음속 장독대는 여전히 풍성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바빴다. 집안을 청소하고 손주들을 챙기고 가끔은 내 안부를 물었다. 어머니, 요즘은 좀 어떠세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그 무심함 속에서 나는 또다시 벽을 느꼈다. 벽은 단단했고 두껍고 차가웠다. 밤이 되면 나는 여전히 대들보를 올려다보았다. 그 나무는 내 삶의 그림자처럼 우뚝 서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너는 아직도 나를 지탱하느냐? 아니면 무너뜨리라고 나를 부추기느냐? 대들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흔들었다. 손주는 늘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 아이의 맑은 눈빛은 내 분노를 녹였다. 할머니, 내일은 같이 그림 그려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나는 그 미소 앞에서 다시금 깨달았다. 내 복수가 이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다면 그건 결코 복수가 아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그때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나는 놀랐다. 처음으로 그녀의 입에서 나온 사과 같은 말이었다. 나는 곧장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이 고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은 풀어지는 듯했다.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한마디,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그 말이 내 귀에 맴돌았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 한쪽에서 얼어붙은 강물이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밤에 홀로 누웠을 때 그 말이 다시 떠올라 눈물이 쏟아졌다. 30년 세월을 함께한 항아리와 작별한 슬픔, 그 항아리를 부순 손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제야 조금 늦게 찾아온 며느리의 질문. 울음은 분노와 슬픔과 안도의 뒤섞임이었다. 나는 울면서도 스스로 놀랐다. 아직도 이렇게 울 수 있구나. 다음날 나는 일부러 국을 끓였다. 마트에서 산 병간장을 풀어 넣었지만 혀끝에 닿는 맛은 여전히 공허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시간장의 맛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지. 그러나 내 기억 속에서는 영원히 살아있겠지. 그 국을 먹으며 손주가 말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간만에 내 얼굴에 머문 따뜻함이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 항아리에 어머니 세월이 그렇게 담겨있는 줄은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진심이었다. 내 안에서 오래 굳어있던 얼음이 조금 더 녹았다. 몰랐을 거다. 알려 하지도 않았을 거다. 나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입술 끝에서는 다만 그래 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대들보 앞에 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망치 대신 두 손을 모았다. 나는 기도했다.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소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소서. 그리고 내 세월이 잊히지 않게 해주소서. 대들보는 묵묵히 서 있었다. 그 침묵이 내 기도를 받아주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손주가 다시 내 무릎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는 집 옆에 큰 항아리를 그려 넣었다. 할머니, 여기 다시 간장 항아리 있어요. 나는 그림을 보며 웃었다. 그 아이의 상상 속에서는 항아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이의 마음에 내가 심은 씨앗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꼈다. 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분노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었지만 그 자리는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키지 않았다.
그 자리를 대신해 들어온 것은 조금은 늦었지만 진심을 전하려는 며느리의 손길이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화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화해를 향한 길목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며느리와 나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부엌을 공유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날카로운 공기가 돌지는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며느리가 내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어머니,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항아리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음을. 그 말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긴 세월의 상처가 모두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녀가 내 고통을 바라보려는 순간이었음을 알았다. 나는 며느리에게 시간장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떻게 메주를 쓰고 햇볕에 말리고 장독대에 올려놓았는지, 비 오는 날이면 뚜껑을 덮고 바람 부는 날이면 항아리를 보듬듯 닦아주었던 세월을. 그녀는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눈빛에는 놀라움과 미안함이 함께 스쳐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기억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질 수 있다는 것을. 손주가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할머니, 그럼 옛날에는 간장도 직접 만들었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었단다. 손주는 감탄했다. 할머니 멋있다. 나도 크면 간장 만들어 볼래요. 그 말에 며느리도 미소 지었다. 나는 순간 내 세월이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대들보 앞에 섰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감사의 눈길로 올려다보았다. 네가 나를 붙잡아 주었구나.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었구나. 대들보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내 마음을 감싸 안았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무너뜨리고 싶은 것은 집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와 분노였다는 것을. 며느리와 나는 점차 말을 트기 시작했다. 짧은 인사와 미소가 오갔고 부엌에서 함께 움직이는 순간에도 예전만큼의 긴장감은 없었다. 나는 여전히 시간장을 잃은 슬픔을 품고 있었지만 그 슬픔이 며느리에 대한 분노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다. 조금은 이해가, 조금은 용서가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이제 알았다. 항아리는 깨졌지만 내 마음속 항아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 항아리는 더 이상 장독대에 있지 않았지만 내 기억과 내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손주의 호기심 어린 눈빛 속에서 새롭게 살아나고 있었다. 그 깨달음은 내 어깨를 가볍게 했다. 나는 비로소 내 세월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음을 알았다. 어느 날 저녁 식탁 위에 앉아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불쑥 말했다. 어머니, 다음에 기회되면 간장 만드는 법 좀 알려주실래요? 그 말에 나는 놀라 숟가락을 놓았다. 순간 가슴속에서 오래된 불씨가 다시 피어나는 듯 했다. 시간장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기억하는 내가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려주마. 네가 정말 배울 마음이 있다면.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나는 오랫동안 잃었던 웃음을 지었다. 며느리와 나는 함께 앉아 메주를 어떻게 띄우는지, 소금을 어떻게 다루는지, 햇살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내 말을 들었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비로소 존중을 느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많은 수고를 다 해내셨다니. 그 말은 내 마음속 얼음을 녹였다. 수십 년간 인정받지 못했던 세월이 이제야 조금 보상받는 듯했다. 손주도 옆에서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 나도 같이 배우면 안 돼요? 나는 크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할머니가 다 가르쳐주마.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시간장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되어 대들보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은 전과 달랐다. 분노도 복수심도 아닌 감사의 눈빛으로 대들보를 바라보았다. 내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버텼구나. 이 집을 무너뜨리겠다고 이를 갈던 내가 이제는 이 집을 더 지키고 싶다. 대들보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며느리는 점점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고 내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레 다가왔다. 나는 여전히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손길 속에서 진심을 느꼈다. 이 아이도 결국 나와 같은 집을 지키려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내 마음을 한결 가볍게 했다. 나는 깨달았다. 항아리는 깨졌어도 간장은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것을. 내 손끝의 기억, 내 가슴속의 향기, 그리고 이제 며느리와 손주에게 전해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간장이었다. 나는 비로소 내 세월을 이어주는 길을 찾은 듯 했다.